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6월 16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 금요일은 그래도 좀 무난하게 선물이랑 해가지고 2%안 되는 하락에서 마무리를 짓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주말 끼고 변수가 좀 더 생겼죠. 정유시설을 금요일에는 타격을 안 했는데, 주말 끼고 정유시설의 타격, 그리고서 그것부터 시작됐는지 좀 전면전 수준으로 양측에서 이제 초음속 미사일도 날라오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악화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증시 같은 경우 개장을 했는데 조금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마이너스 3%대? 아까 전에 처음 시작이 한 6%? 5% 그쯤 됐었는데 조금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밑꼬리 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일단은 월요일 그래도 정유시설 타격 자체는 유가에 대해서 일단은 갭이 뜨던가 뭔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금요일에 정유시설 타격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 해가지고 이제 정유시설 타격 주말 끼고 나오다 보니까 요 5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유시설 타격 이슈는 좀 해당되지 않았던 시간대에서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갭이 좀 뜨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월요일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미장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수혜받고 그럴 만한 섹터는 없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해치성 이게 좀 얼마나 더 가는지 그래서 조금 잦아들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주말 끼고 일단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정이 더 이어질 것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불붙은 유동성. 지금 우리나라 증시 정말 셌어요. 이 돈 들어온 부분이 확 하고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 그 정도로 유가, 원유에 대해서 조금 악화되고 여기서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이쪽 움직임이 조금 당연히 중요하기는 한데 미국 같은 경우 일단은 선을 그어놓기는 했거든요. 자신들은 연관 없는데 이라크 미군 주둔 기지라던가 이런 곳을 타격하면은 그때는 이제 병력으로 갖다 보복할 수 있는 요소를 좀 언급을 하면서 대신에 또 한 측에서는 협상에 대해서 여지 살아있다. 이렇게 좀 트럼프가 어필도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지수 위치에 대해서는 이런 저항 구간,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맞고 내려오는. 그래서 우선 지수 조정은 요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가 진짜 셌죠. 특히 이번에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정말 셌는데 얘가 한 2700 구간까지 좀 내려올지 저는 요쯤 내려오면은 지수는 상당히 좀 또 괜찮은 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아니면 위에서 버틸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조정이 나온다면은 한 최소한 2음봉, 3음봉 좀 넘기는 것까지는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미증시 움직임에 따라 좀 바뀔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협상이 되냐 이런 거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협상이 안 되고 지금 같은 전면전이 좀 지속된다라는 가정하에는 일단은 2700 밑을 이 구간 정도까지는 최소한 생각을 해둘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쪽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확전이 되냐 아니 그리고 유가, 정유시설에 대한 더 깊은 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는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17일까지 G7 정상회의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이랑 이제 관세 이야기, 특히 대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1기 때 좀 재미를 많이 봤던 섹터이기도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백악관을 통해서 김정은이랑 좀 대화하고 싶다, 서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만큼 대북 관련해서 좀 좋은 이야기가 이어질지 그리고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알래스카 LNG 지금 알래스카 LNG가 조금 건너서 생각하면은 이런 중동 지역 유가 그런 것들이랑 연계 지어서 부각이 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택, 그 다음에 원일 TNI, 동양철관 등등 이런 LNG 관련 주들 관세 협상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미국이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그냥 좀 통보하듯이 한 1, 2주 안으로 갔다가 이제 통보할 거다라고 얘기가 저번 주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야 니네 LNG 요거에 대해서 투자할래 말래 이런 식으로 갖다 좀 정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관세 협상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중국에 대한 규제, 제재 이런 게 좀 해제되는 게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이랑 LNG에 대해서 과연 투자 참여 이게 엮이는지 그리고 LNG는 조금 건너면은
지금 중동 지역 유가 그런 거랑도 같이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서 신규 상장이 있고 목요일 FOMC 금리 발표. 금리 인하를 이번에 해도 지금 분위기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중동 지역 이제 전쟁이 좀 발발하면서 그래가지고 일단 금리 인하 언제 하나. 그리고 20일은 유리기판 컨퍼런스 있고 주말 끼고 미국 당뇨병 학회 개최. 당뇨병 요쪽 학회에서 한미약품 뭐 발표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요거랑 우리나라에서 뭐 당뇨 관련 주들로 비만 치료제 관련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반짝반짝 하기는 했죠. 그래도 뭐 최근에 이제 뭐 신고가 10만원 이런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로 넘어가면 로보택시 출시 예정, 그 다음에 나토 정상회의. 여기서는 이제 방위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나토 사무총장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5% 합의 확신한다, 올린다는 거죠. 이런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요거 방위비 올린다는 거는 그래도 돌고 돌아서 뭐 유럽 지역 내에서 이제 상부상조 하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방산주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성비 측면에서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국제 정세들이 좀 불안불안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해가지고 중동 지역에서도 계속 전쟁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제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 이런 것들 가성비가 좋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매하는 것도 있고, 이래저래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들 대부분이 신고가에서 막 계속 힘을 주고 있어요. 막 2배, 3배씩.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3 출시까지 이렇게 일정 봐두시면 되고, 자, 트럼프 정부 이란 공습한 이스라엘과 좀 거리두기, 핵협상 불씨 좀 되살려 놓는지. 일단은 트럼프 미국 이란 공격과 아무 관련 없다, 대신에 자신들이 뭐 한 건 없기 때문에 공격받으면은 전례 없는 전력 투입할 수 있다, 즉 그 미군 기지라던가 타격하지 말라고 일단 압박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뭐 이란에 대한 공격하는 이스라엘에 뭐 힘을 실어주고 이런 건 없는데, 일단은 계속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도 협상에 대한 여지 좀 살려놓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강하게 비판. 일단은 중국은 이란의 석유를 좀 값싸게 들여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비판을 하기는 했는데, 아까 전에 그 뭐 텔레그램에서 좀 찌라시성이긴 하지만 중국의 이제 뭐 수송기 하여튼 항공기가 이란 측으로 뭐 좀 가고 있다, 뭐 물자 실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있기는 하거든요. 네, 일단은 아직 공식적인 액션은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 미국이랑 중국 개입 이런 게 좀 이루어지는지. 자,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 요건 좀 속보로 나온 건데, 일단은 이란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전면전 시기기는 함에도 불구하고 좀 협상에 대한 여지는 열어놔요. 이란 외무장관 이스라엘 공격 멈춘다면은 보복도 중단하겠다, 즉 자신들이 먼저 맞은 건 있는데 니네들이 더 이상 공격 안 한다면은 전쟁 그만두고 싶다라는 액션을 취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한테 좀 중재를 살짝 어필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들, 이거는 일단 이란은 휴전에 대한 생각은 있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과연 미국에서 트럼프가 좀 중재를 하려고 힘을 줄지, 이런 것들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란은 뭐 휴전 협상에 대해서 생각은 있구나 정도. 그리고 그만큼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란은 좀 부담되는 게 많기는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전 영상에서 이제 주말 끼고 좀 악화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첫 번째로 호르무즈 해협 막는지 이란 측에서.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은 그건 있어요. 막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막으면은 사실상 이란이 그 중동 지역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있으면은 나머지 이렇게 해서 국가들이 있잖아요. 중동 지역 국가들 쫙 이렇게 있는데, 뭐 이란 있고 여기에 뭐 사우디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아랍에미리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요 주변에 그냥 그 원유 생산 국가들이 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막으면은 사실상 이런 국가들한테도 적대감, 야 니네가 이거 막으면 우리 불편하잖아, 수출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막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막는다면은, 만에 하나 막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유가, 원유에 대해서 일단은 더 강하게 푸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이제 정유 베이스로 하는 기업들은 좀 타격받을 수도 있죠. 특히 산업 쪽들. 왜? 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출량 한 7, 80%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수입에, 우리나라에서 원유 수입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 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원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란이 좀 틀어막거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좀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원유가 자극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저는 이게 전쟁이 일단은 뭐 미국 선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우선은 주말 끼고 장 마감 넘어서 에너지 시설 타격은 좀 나왔습니다. 이란의 가스전, 이 가스전이 또 최대 가스전이라고 하죠. 세계 최대 가스전, 요 사우스 파스, 요게 타격하면서 생산이 멈췄고, 요거 플러스 그 테헤란 해가지고 이란 그 정유시설 해가지고 그쪽도 좀 타격 뉴스들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추가적인 타격들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월요일날 유가가 얼마나 뜨고 시작하는지는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금요일 미장 열려있을 때까지는 타격이 없었거든요. 근데 장 마감하고 이런 것들 타격이 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얘네들이 이거를 안 때리네. 이란의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경제 주축인데 타격 안 하길래 거기서 이제 좀 협상 여지를 열어놓나 싶었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을 뒤에 하루 지나고 주말 끼고 좀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유에 대해서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저런 타격이 이제 장중에 있었으면 당연히 원유가 이거 전고점 넘겼거든요. 여기까지 움직인 거는 이란 껴있으니까 이란 중동 지역 불안감 때문에 움직였고, 실제로 이때까지는 정유시설 타격이라던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근데 뭐 유가의 불안감 때문에 올라왔지만 뭐 타격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좀 흘렀는데, 그 뒤에 타격이 일단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원유, 유가 이런 거 반응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중동 지역에서 계속 봐야 되는 이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쉽진 않겠지만 일단은 혹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유시설 타격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게 더 추가적으로 타격이 계속 이어지는지, 이란의 핵심 경제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리고 타격하면 중국에서는 좀 불편해하기는 합니다. 아까 전에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란 공습에 대한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중국이 좀 액션 취하나, 그리고 미국도 일단은 선을 그어놨는데, 이란 아까 전에 그 외신식으로 갔다가 뭐 드론이 이라크 미군 기준 뭐 타격 뭐 이런 뉴스는 있었는데, 아직 우리나라 뉴스로 번역돼서 들어온 건 없는 거 보니까 일단은 좀 뭐 가짜 뉴스라던가 뭐 찌라시성이기는 한데, 혹시나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이란이 미국을 건드리면은 그때는 참 이렇게 해서 파병할 수 있는, 그 직접적으로 껴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제 정유시설 타격이 얼마나 좀 크리티컬한가, 뒤에 정유시설을 더 타격하는가, 이런 것들은 유가랑 천연가스 요 가격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단은 정유시설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유가가 반응을 더 하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전쟁이 지금 조금 지속될 거는 같거든요. 분위기가 조금 길어질 거는 같아요. 짧게 끝나고 뭐 이제 약속 대련, 이전처럼 보여주기식의 대련은 아닌 것 같고, 감정이 좀 실려있는 전쟁이죠. 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에서 일단은 니네 먼저 멈추면은 우리도 보복 안 하겠다. 먼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이제 액션이 있어서 그 협상에 대한 여지는 열어놨어요. 협상에 대한 여지는 있는데, 이스라엘 지금 이제 네타냐후부터 해가지고 상태가 조금, 예전부터 그랬죠. 중동 지역에서 네타냐후가 계속 욕을 먹었잖아요. 쟤 왜 저렇게 전쟁에 미쳐있나? 근데 자신의 그 총리직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총리직에서 이제 전쟁 같은 게 다 소강이 되면은 총리직에서 이제 내려가고 그 뒤에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좀 말씀드렸던 게 그 하마스, 가자지구 이때도 그랬지만, 네타냐후는 전쟁을 좀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총리직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뭐 정치적인 부분도 지금 껴있기는 한데,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 이쪽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나,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 조금이라도 압박을 줄 수 있는 미국, 이런 움직임들을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이란 측에서는 협상 여지는 열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관련주들
이제 원유, 유가 가격 상승하면 흥구석유가 좀 대장이었고, 한국 ANK월 얘는 시가총액이 200억이에요. 좀 잡주죠. 그 다음에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등등. 그리고 천연가스, 세계 최대 천연가스, 그런 거 타격 내용 나왔기 때문에 대성에너지, GSE, SH에너지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랑 혹시나 홍해 쪽,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은 유가에 좀 영향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홍해 쪽 운하 이쪽을 막으면은 해운 쪽이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흥하해운, STX, 그린로직스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주들, 대성하이텍은 이스라엘 키워드를 좀 엮기는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밑에서 뭐 이런 자리는 차트는 좋은데 종목 상태들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론 전쟁에 대해서는 확실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드론의 그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전쟁에서 분명히 좀 사륙 이런 게 엮여 있다 보니까 가성비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무인 드론을 통해서 좀 활약하는 뉴스들이 러우 전쟁부터 해가지고 계속 부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 그 다음에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이런 건 뭐 아이언돔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주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전쟁이 있으면 우리나라 방산 그만큼 더 부각될 수도 있고, 뒤에 나토 방위비 이런 것들이랑 함께 신고가 계속 올라와서 강하죠. 자, 그래서 일단 중동 지역 전쟁 이슈, 조금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수 조정, 그 다음에 유가 반응, 그 다음에 인플레에 대한 자극, 이런 것들을 좀 연계지어서 조금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금요일날 결국 정유시설 타격 안에서 금방 끝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미장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바로 좀 때리는 걸 봐서는 뒤에 정유시설 더 깊게 지속적인 타격이 있나, 즉 유가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 이란이 먼저 슬쩍 협상에 대한 어필은 했는데 이스라엘이 과연 이거를 좀 손을 잡을지, 그것들은 좀 며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책 이슈는 뭐 빠지면 안 되죠. 어찌됐든 정권이 새로 들어섰고 그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정책들, 일단은 첫 번째로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최소 20조 원일 거다, 25만원 지역화폐 지원 유력, 이런 내용들, 이거는 추경은 어차피 뒤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뭐 상법 개정안이라던가 요거는 본회의 열리고 하면은 그런 곳에서 뭐 좀 즉시 시행까지 넘어갈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상법 개정안 키워드들 지주사, 그리고 미국에서 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서클, 그 기업도 주가가 엄청 상승을 많이 하네요. 70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140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화폐가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 키워드들 16일날 또 최종 결정, 미국 상원 통과하고 이런 것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 기축통화 포지션 계속 지켜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액션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정책,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로 갖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해서 기축통화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냐, 사실 그거는 거리감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그 테마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 기축화 하려는 액션은 계속 있구나.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남북 대화 채널 신속히 복구, 대화 협력 재개할 것이다.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6월 15일 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좀 되새긴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좀 멈추고 북한과 대화 협력을 재개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대북 테마, 이런 것들, 정치 테마, 정책 테마들이 좀 계속 부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페이, 얘는 이제 투경 들어가죠. 투경이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부터 해가지고 갤럭시 시리즈, 뭐 IT센이랑 뭐 다날 등등 이쪽 좀 강한 것도 있고, LG CNS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엮이고 있더라고요. 얘는 신고가 올라온 것도 있고, 요런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서 지역 화폐는 뭐 추경 관련해서 코나이, 쿠콘, 헥토파이낸셜 해가지고 분명히 좀 강한 종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서 지주사 관련해서는 뭐 한화, SK, 두산, 요거 외에도 좀 많죠. 상법 개정안 같은 걸 좀 엮이는지. 그리고 대북 관련해서 대북주도 좀 많기는 한데, 일단은 아난티가 돈은 좀 제일 많이 붙어요. 5천억, 3천억. 금강산 관련주죠. 아난티. 해가지고 일단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요것과 이제 모나응평,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철도, 대아TI, 요런 거랑
북한이랑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면은 보통 식량이랑 사료를 먼저 주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효성 OMB, 조비, 경농 이런 것들도 밑에서 반짝반짝 하는데 얘네는 대금이 조금 너무 적어가지고 대금이 조금 적어서 그래도 식량이랑 사료 이런 것들을 주면서 좀 대화가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자, 그래서 정책에서는 지역 화폐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대북 정책,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지주사, 신재생 에너지는 뭐 이제 태양광 쪽 해가지고 뒤에 이어질 수 있겠죠. 요거랑 이제 AI 소프트웨어부터 해가지고 뭐 나머지 관세 협상, LNG 뭐 등등 요렇게까지 정책주들도 분명히 뭐 눌림에서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보니까 한번 차트랑 같이 쓱 하고 둘러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 23일에서 24일 다음 주이기는 한데 팀코리아랑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원전 10년 플랜 논의한다. 방안을 해서 10년 민간 원자력 협력 방안 논의키로.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지금 원전에 대해서 그냥 자신이 임기 동안은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원전에다 푸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그 원전 관련 뉴스케일 파워, 오라클 이런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은 일단 금요일날은 한전기술 얘가 좀 이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 전날 주도주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요일날 원전이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저 해치 쪽이 우선이기는 하죠. 그래도 차트가 상당히 좀 세요. 이런 자리 좀 돌파도 나왔고 여기 넘으면 이제 또 신고가 볼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한데 SMR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대금이 이틀 연속 1조 그 다음에 이제 수급, 기간 수급 베이스로 좀 든든하게 버티는 건 있어서 한전기술, 두사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원전 관련 주들 이런 것들도 좀 계속 눈에 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 관련 주는 이렇게 해서 국방비 올린다 라고 하면은 뭐 지금 국제정세 이런 것도 있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이런 구간 좀 돌파는 나왔어요. 10만원을 넘겨놨는데 신고가 트라이를 할지. 풍산 정말 셌죠.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날 상당히 센 힘도 보여줬고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등등 방산도 볼 게 좀 많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로봇 있고 유리기판 20일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일단 유리기판 관련해서 여기가 어디가 있나 피롭틱스랑 이게 이제 좀 금요일날 반짝하기는 했는데 이게 그 뭐 방산 쪽 뭐 협력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 20일 컨퍼런스 있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삼성, 볼리 언제 출시하나 하반기에 어차피 이슈는 한 번 정도는 좀 엮을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내일 보면은 해치 테마가 가장 우선이겠죠. 해치에 대해서 원유, 유가 가격 상승하는 거랑 천연가스, 뭐 방산 이런 것들 위주로 갖다 일단 좀 생각을 해 둘 것 같고 이스라엘 전쟁 관련 주들 요거랑 이제 해운 같은 거 길망라 이거 외에 대북주도 2016년 17년도 그때 바이오와 대북주가 시속 게임을 했었는데 대북주가 그때는 해치 역할을 했어요. 바이오랑 이제 돈 쏠림이 있었고 대북주에 돈이 쏠리면 당연히 바이오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시총이 컸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밀릴 때 대북주에 좀 힘쏠리고 그런 특징도 있었던 장인데 이것도 좀 이제 해치성으로 요렇게 우선순위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지수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정유시설 타격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유가 급등을 유가 움직임이 좀 필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 주들 이런 것들 뭐 스테이블, 대북, 신재생 뭐 지주사, 추경 이런 것들 뒤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외에 이제 뭐 원전도 우선은 당연히 저는 좀 앞에 언제든 힘 줄 수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요렇게 좀 나눠서 볼 것 같네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지수 조정을 좀 더 만들어 줄지 줄 거면은 좀 어중간하게 주기보다는 그냥 팍 하고 밀었으면 하는데 증시가 확실히 세긴 셉니다. 그래도 지금 현금 아직 이번에 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제 하면서 포무 느끼셨던 분들 예수금 있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에 지수 조정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큰 틀에서 중동 지역이 결국 뭐 중국 끼고 미국 끼고 확전 안 되면은 유가 정도가 이제 세계 시황에 영향 줄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지수 전 세계 증시를 완전 바지가랑이까지 막 RSI 과매도까지 끌어내리기에는 저는 조금
그 정도의 악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미증시 반응도 그렇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쟁 본토 뭐 타격도 있는데 지수가 뭐 5%가 안 빠져요. 우리나라는 전쟁 난 적이 없는데 5%막 이상씩 빠질 때도 많잖아요. 그만큼 이제 뭐 월요일 미국 선물이랑 유가 이런 것들 보기는 해야 되는데 완전 세계 증시 자체를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위치가 이치다 보니까 조금 조정, 핑계거리로 좀 삼을 수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정유시설 타격을 했기 때문에 더 타격 나오고 하면은 유가 급등 이런 것들은 시장에 영향을 좀 더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조정이 나오면은 저는 오히려 베스트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금 있는 분들은 이번에 좀 하반기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 움직임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유동성도 그렇고 이런 거 한 번에 못 무너져요. 무너지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진짜 뭐 중동 지역에서 세계대전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랑은 좀 다르게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거는 훨씬 적기는 하거든요. 중국이 그냥 대놓고 좀 껴들 만한 그런 포인트도 좀 드물고 그래서 좀 제한적이기는 할 것 같은데 유가 정도가 시장에 좀 영향 얼마나 주나 그리고 그런 걸로 좀 많이 밀리면 밀릴수록 저는 엄청 좀 기대되는 조정 구간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중에 뭐 또 협상이나 뭐 전쟁, 중재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쟁 좀 징글징글 하기는 하네요. 자,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랄게요.